한국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검사를 하게 됐나? 미국의 초기 실패를 부각하는 한국의 성공 스토리. 한국은 대규모 셧다운 없이 확진자 수를 극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한국의 광범위한 검사 능력은 미국이 본받아야 한다. 이제는 이렇게 전세계 언론들이 매일같이 한국의 검사 능력을 극찬하며 한국산 진단키트를 팔아달라 애원하는 국가들만 전세계에 117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한국이 생산할 수 있는 진단키트 수량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제품들은 WHO와 CDC가 권장하고 증상 초기 단계부터 검출이 가능한 데다가 정확도도 높은 분자 진단 검사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수요가 높죠. 검사 기간은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라고 외치는 베트남 일부 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산 진단키트를 공수하기 위해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 부탁했고, 루마니아는 수송기까지 직접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매해갔습니다. 이후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 등 감사의 인사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베트남도 한국의 진단키트 수요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보건부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백마이 병원 관계자들과 자가 격리 중에 수만 명의 베트남 시민들을 검사하기 위해 한국산 진단키트를 20만 개 수입할 예정이라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에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해봐야 중국인데, 최근 필리핀 보건부는 중국이 보내온 진단키트 중에서 일부 제품의 정확도가 40%에 그친다며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밝혔고, 스페인도 중국의 선전 바이오 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회사로부터 진단키트를 수입했는데 확인해보니 정확도가 30%도 안 됐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뢰와 우수한 품질로 무장한 한국산 진단키트를 얻기 위한 글로벌 열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을 시기한 한 국가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노리고 해킹을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뉴스원과 만나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일부 진단키트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의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면서 한국산 진단키트 기술 해킹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거래업체로 위장해 한국 업체에 미리 해킹한 무역업체 이메일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이 임시 계좌로 송금해라 라는 방식으로 돈과 기술까지 빼가려 했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국정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있을 추가 해킹 시도를 막고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과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 조직이 어느 국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 보안 시스템을 뚫는데 결국 실패했다는 점과 해킹을 시도한 동기, 최근 해킹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의심 가는 국가는 상당히 압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베트남에 기반을 둔 APT32라는 해킹 조직이 한국의 현대차를 해킹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차의 가짜 도메인을 만들어 피싱을 유도하였는데요. 오바마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에릭 로젠바흐는 베트남 해커들은 중국의 해킹 능력을 그동안 지켜봐 왔다 라며 베트남 해커들은 지식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증축하려 했을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섹터 F51을 포함한 베트남 해커 조직들은 베트남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NSHC의 레드 얼러트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커 집단 섹터 F51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국들의 정부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타겟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부사장은 베트남의 해커를 미니 차이나 스토리라 불렀는데요. 베트남 해커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는 중국 해커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에 원격 조작형 멀웨어에 감염시키는 방법은 중국의 틱이라는 해킹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킹 조직 틱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 미쓰비시 전기 직원 및 지원자 퇴직자 8,11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위성, 환경성, 내각부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들까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틱 조직은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SK인포색의 김성동 치매사고 대응팀장은
그동안 틱 해킹그룹이 한국의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 밝혔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를 깎아내리는 동시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하고 있는 두 얼굴의 베트남, 글로벌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한국산 진단키트와는 달리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환불이 쇄도하고 있는 중국,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돈을 목적으로 한 제3국, 어느 국가가 배후에 있을지 한국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국에서 예비군의 이미지는 무기력하고 게으르며 시간 때우는 아저씨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비군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대한민국 예비군은 군인이라는 말 그대로 몸이 기억하는 엄청난 전술 능력을 가진 대단한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80년대 LA 폭동시에 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루프 코리안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폭동이 시작되고 4, 5일간 미 경찰들이 모두 사라져 한인타운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폭도들에 의해 코리안타운은 90%가 파괴되었는데 결국 한국 예비군 출신들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집결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은 한인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평범한 한인들임에도 불과 몇 시간 만에 군 조직을 완성시켰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모래포대를 비롯해서 순식간에 진지가 구축되었고 방어를 위한 부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언론전까지 펼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LA의 폭동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미 방송국은 헬기를 띄워 LA 시내를 촬영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코리안타운 건물 옥상에 집결하여 방어전을 준비하는 모습이 잡힌 것입니다. 그런데 한인들은 옥상에 각종 기관포와 같은 가짜 중화기를 배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미 전역으로 송출되었는데 이 때문에 폭도들은 한인타운의 진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자체적으로 군 조직과 같은 자경단을 조직한 모습은 일부 보수 미국인에게도 큰 지지를 받습니다. 미 수정헌법 7조에 의거해서 자신과 가족을 화력을 동원해 지키는 모습을 손수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조차 하기 힘든 일을 직접 해냈다고 오랜 기간 회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진경제 문화로 젊은이들의 대부분이 현역 입대를 마쳤기 때문에 각자가 주특기를 가지고 있어 불특정 다수를 모아놓아도 어느 정도 군조직 결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탱크를 모는 전차병도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군 조직이 짜여진다는 것이죠. 실제 한국에서 군인을 제대한 한국인들 이야기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대략 2년간의 복무기간 동안 몸이 기억하는 예비군들의 모습이 SNS 등에 공유되고 있는데 징병제가 거의 없는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들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현역인 조교들이라도 과거 숙련병인 예비군을 이길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국군의 주력 60mm 박격포의 발사 자세를 잡는 차력포를 누가 빨리 하나 내기를 했었는데 현역대 차력포를 1초라도 빨리 하려고 경쟁하는 것은 평생 동안 회자될 정도로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육군 교범에는 차력포를 60초 이내로 마칠 것을 권하고 있어 빨리 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여기서 현역은 30초대에 차력포를 끊었지만 전방의 차력포 숙련병이었던 예비군은 10초의 차력포를 끝냈다는 것이죠. 한 조교는 M60을 분해하면 일찍 보내주겠다는 내기를 했다가 하필 2년간 M60을 분해하던 숙련 예비군이 나왔고 보통 분해뿐만 아니라 조교들이 모르는 특별 분해까지 해서 조교들이 재조립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나옵니다. 이처럼 조교들이 예비군을 얕봤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일찍 귀가시킨 일화는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한 외국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인들은 스코프 없이 250m까지 소총을 겨눠 맞춘다고 놀랍니다. 게다가 총 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관역 가운데에 명중시키며 흐뭇해하는 예비군들이 보입니다. 250m이면 관역이 쌀알 크기로밖에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는 한국 군인은 스나이퍼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국은 미국처럼 총기가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라서 전투력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나 실제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7위 정도로 랭크되어 있고 현역과 예비군 동시가동시 막강 화력을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군인들은 개개인의 능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능력을 보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유사시 동원되는 최고의 전투 병력인 대한민국 예비군을 미국에서조차 리스펙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C19 사태로 일본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면봉이 부족하다는 등 모든 대책이 다 엉터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아비가 아니고 또 하나는 일본인은 한국인과 같은 체질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가 왜 일본인들과 언론에서 연일 희망사항으로 언급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BCG 백신을 꾸준히 맞아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되는 일도 없고 희망적이지 않은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일본도 한국인의 특수 체질과 똑같다 라는 희망뿐입니다. 이 말은 BCG 백신 접종을 막고 있는 국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결핵 예방을 위한 BCG 예방 백신이 C19의 전파 속도와 최종 판정 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가설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국 뉴욕 공과대 연구진이 각국의 인구 대비 C19 최종 판정자와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수를 BCG 백신 접종 상황과 비교했더니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뉴욕 공과대학은 BCG 백신은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결핵뿐 아니라 다른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월 21일 기준으로 수치를 분석해보니 BCG 접종을 시행 중인 55개국에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0.78명이며 BCG 접종이 없는 5개국은 16.39명으로 약 21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BCG 접종 시행 기간과도 관련이 있는데 스페인은 1965년부터 1981년까지 16년간 접종을 시행했고 덴마크는 1946년부터 1986년까지 40년간 시행했는데 100만 명당 불행한 일을 당한 자는 각 29.5명과 2.3명으로 10배가량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1920년부터 접종을 시행한 브라질은 0.9573명이고 1947년부터 시행한 일본은 0.28명, 1962년부터 시행한 한국은 1.9명이라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호주와 네덜란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BCG 백신을 접종하는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비슷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BCG 백신이 C19로부터 인간을 보호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BCG 접종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 갑자기 백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의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북한 등 30개 결핵 고위험국으로 가는 구호물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데 북한은 전체 인구의 32% 정도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결핵입니다. 일본의 현대 비즈니스 7일자 칼럼에는 BCG는 C19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본인들은 BCG 때문에 특별한 체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월 말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가설을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분석한 것입니다. BCG를 접종하지 않는 국가들의 인구 100만 명당 불행한 일을 당한 수를 나누어 보면 미국은 5.9%, 스페인 10.2%, 이탈리아 13.3%, 영국 15.7%, 독일 4.0%라고 합니다. 독일은 의료체계의 충실함을 특별히 인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5월 5일 기준 최종 판정자가 15,066명이고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은 566명이라서 3.8%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처럼 BCG 백신을 꾸준히 접종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종 판정자가 1765명일 때 247명으로 2.3%라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BCG 백신이 C19를 이기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가설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일본인들은 성인 BCG 백신을 찾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성인용 BCG 백신을 남용해 잘못 주사해서 열이 나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는 등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제약업체에서는 성인용 백신이 3배나 물량이 초과되어서 신생아 대상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백신학회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학회는 C19 대책으로 BCG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BCG 백신 때문에 C19를 이겨내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일본인들도 한국인과 같은 체질이다는 물론이고 한국인보다 더 특별한 체질이라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을 일찍 종식시킬 정도의 면역력이 있는데 뭐 그것이 특별한 체질이라서 그렇다는 식입니다. 일본인들에게는 C19 면역력이 이미 있다는 기사와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급기야 C19의 S형과 L형 모두에 강한 집단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식입니다.
이 가설이 맞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이제는 모든 것을 BCG 접종 시기까지 따지면서 현재 상황을 끼워 맞춰가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C19에 대해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취약한 것은 BCG 접종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까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발이 다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칼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적극적인 테스트와 격리, 치료 등에 힘쓴 것은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BCG 백신 접종만 분석하면서 한국 따라가기를 희망하는 일본이 참 딱합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 대책 없는 일본에 대해 의아해야 하는데 눈만 꿈뻑거리고 있는 아베와 일본인들이 이해가 안 되네요.